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다양한 생물들이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이름들이 막 머릿속에 떠도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런 생물들이 다양해진 까닭,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 얘기하기 전에 그 증거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우리는 화석을 보면 이 진화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당 살았던 생물의 종류, 서식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조상 화석, 종자 고사리 화석 등을 통해서 얘네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생물 지리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생물의 분포 양상은 육지와 해수면의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여러 모양의 핀치새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캥거루 등이 이런 증거가 되겠네요. 비교 회복적 정보도 있습니다. 회복적 형태나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상동 형질, 먼저 상동 기관부터 알아보면 공통 조상에서 물려받은 형태적 특징으로서 박쥐의 날개, 사자의 앞다리, 지금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형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사기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사기관, 상상질, 공통 조상에 물려받지 않았지만 서로 형태적으로 유사해진 특징인데요.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 서로 다른 구조고 서로 다른 조상에게 물려받았지만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완두의 덩굴손, 잎이고요. 포도의 덩굴손, 줄기지만 이 둘이 서로 유사해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흔적 기관도 있어요. 사람의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흔적만 남게 됐는데요. 이런 흔적 기관들, 이런 세 가지 상도형질, 상사형질, 흔적 기관, 해부학적 형태나 구조를 비교하면서 진화 과정을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 발생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동물에서 성체 시기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발생 초기 단계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수상부터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닭, 사람 모두 발생 초기 배아에서는 근육성 꼬리와 아가미 틈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조상을 진화했기 때문에 발생 초기 단계가 유사한 걸 알 수 있죠. 분자 진화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이나 DNA, 염기 서열 등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분자 생물학적 특징을 비교해서 생물 간 유형 관계와 진화 과정을 또 알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사이토크롬 C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한다거나 척추동물에서 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비교함으로써 얘네가 비슷한 아미노산 서열, DNA 염기 서열을 갖고 있구나. 그럼 얘네는 얼마나 가까울까를 또 알 수 있겠죠. 자, 개체군 진화의 원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체군은 먼저 유전적 변이가 생성됩니다.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그 다양한 변이를 갖는 개체들 중에 환경 조건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가 있게 되는데 그 유리한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그 자손 세대가 또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러던 중에 자손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유전적 특징을 갖게 되면서 누적되면서 종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먼저 이 종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하디 바인 베르크 법칙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유전자 풀에 포함된 대림 유전자의 상대적 빈도를 우리는 대림 유전자 빈도라고 얘기하고요. 유전자 풀은 무엇이냐? 유전자 풀은 좀 이따가 나오려나요? 잠깐만요. 유전자 풀 좀 이따가 나오네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 대림 유전자 거기 그 개체에 있는 그 집단에 있는 총 유전자 대림 유전자를 얘기합니다. 유전자 편형입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각 세대를 구성하는 대림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가 변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유전자 편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자 편형이 일어난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르면 유전자 편형 상태의 집단, 즉 멘델 집단은 대림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 빈도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일정히 유지된다는 법칙인데요. 이 멘델 집단이 무엇이냐?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되고요. 돌연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며 다른 개체군 집단과 유전자 흐름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개체군과 또 섞이면 안 됩니다. 집단 내에서 개체 간 교배가 자유롭게 일어나야 되고요. 자연 스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집단 내 구성원의 생존력과 생식력이 동일해야 돼요. 이런 집단들이라면 유전적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디 바인 베르크 법칙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깨지게 된다. 집단이 그게 작다면 혹은 돌연변이가 갑자기 일어난다면 혹은 다른 개체군과 섞이게 된다면 혹은 개체들 간에 교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특정한 개체들끼리만 교배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체군은 진화하게 됩니다. 하디 바이베르크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어떤 멘델 집단입니다. 두 대립 유전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 빈도를 각각 P와 Q라고 할게요. 유전자 빈도 총합은 1이 되겠죠. 확률이니까요. 자손 F1에서 특정 유전자 제형을 갖는 개체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미의 정자에는 어미의 정자된다. 아비의 정자에는 라지 A라고 하는 유전자 갖고 있는 정자와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자가 있을 거예요. 그 확률은 각각 P와 Q가 되겠죠. 난자 라지 A 갖고 있는 A가 있겠 라지 A를 갖고 있는 난자가 있겠고 스몰 A를 갖고 있는 난자가 있겠죠. 이 각각 아비가 만들 수 있는 거 두 종류, 어미가 만들 수 있는 거 두 종류가 있겠네요. 라지 A가 만들어진다. P제곱 되겠고요. 확률이 라지 A, 스몰 A, PQ, PQ, 2PQ가 되겠네요. 스몰 A 두 개 갖고 있다. Q제곱 빈도를 갖게 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부모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A와 스몰 a의 빈도는 세대를 거듭해도 그 제곱이기 때문에 자손 세대에서 동일하게 계속 유전되게 될 거예요. 유전자 풀,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디 바이베르크 법칙은 멘델 집단일 때 얘네가 편형이 일어난다 였다는 건데 멘델 집단이 깨졌어요. 왜 깨지게 될까요? 집단 유전자풀의 변화가 일으켜졌기 때문이죠. 유전자풀, 집단, 개체군의 개체들이 갖고 있는 대립 유전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얘가 깨지는 요인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돌연변이가 있겠는데요. 유전 물질인 DNA 변화가 일어나서 집단 내에 없던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생식세포에 일어난 돌연변이는 자손에 유전되고요. 유전자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자연 선택, 특정 대립 유전자를 갖는 개체가 환경에 잘 적응해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갖는 개체보다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어 집단 유전자풀이 변하게 됩니다. 유전적 부동, 집단에서 자손 세대로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전달되면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병목국가가 유전자 부동의 특징이 되겠고요. 예시가 되겠고요. 소수의 개체들이 모집단으로부터 없어다 보니까 분리돼서 다른 유전자 풀의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창시제 효과 역시 유전적 부동의 특징이 되겠죠. 얘네들은 유전적 부동의 예시가 되겠죠.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얘네는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유전자 흐름입니다. 개체군 간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유입되거나 유출되게 되면 유전자 풀을 구성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종이 분화되기도 합니다. 한 종으로 구성된 두 집단 사이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생리적 격리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생물종으로부터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되는 과정이에요.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종분화가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한 종의 개체군이 지리적 장벽, 강이나 바다, 산맥, 혁부 등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우연적으로 유전자 흐름이 차단되는 두 집단을 분리되게 되고요. 자연 선택, 돌연변이, 유전자 부동 등이 또 요인이 돼서 분리된 두 집단의 형질 차이가 증가됩니다. 서로 교배가 불가능한 생식적 격리 상태가 되어서 서로 다른 두 종으로 분화되고요.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유전적 부동에 의해 유전자 풀의 변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질적 격리된 작은 집단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도 종의 분화가 잘 일어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장벽이 생겼어요. 같은 종이었어요. 같은 종의 유전자 풀이 갑자기 쪼개지게 되고요. 거기서 한 놈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른 유전자풀의 변이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또 자연 선택을 통해서 하나의 종이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서로 다른 종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랜드 캐니언 협곡은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해리스 영양 다람쥐와 흰꼬리 영양 다람쥐가 같은 영양 다람쥐였는데 분화되게 되었고요. 중앙 아메리카 파나마 지역의 경계로 놀래기들이 대서양에는 파란 머리 놀래기와 태평양에는 코르테즈 무지개 놀래기로 분화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한 종의 생물이 고리 모양의 서식지에 따라 이동하면서 서로 인접한 여러 집단 형성하다가 집단 간에 인접한 곳은 유전자 흐름이 유지되지만 제한적인 유전자 분화가 일어나지만 고리 양 끝에 위치한 두 집단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유전자 분화가 매우 커서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고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데끼리는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이라고 하면 한 방향으로는 계속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리종, 가까운 이 고리 끝에 양쪽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치의적으로 굉장히 가깝지만 서로 이어져 있는, 우리가 팔찌 생각해 보시면 팔찌 끝에는 이 팔에 끼우기 위해서 끊어져 있죠. 가까운 곳에는 계속
이어져 있는 곳 계속 유전자 흐름이 이뤄지면서 종의 분화가 유전자 분화가 일어납니다. 제한적 유전자 분화가 일어나지만 오히려 가장 끝에 가장 그 틈이 있는 팔찌 틈이 있는 가장 끝에는 오히려 가깝지만 거기는 오히려 다른 애들끼리 서로 다른 애들끼리 다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면서 유전자 분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가깝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엔사티나 도룡령 같은 경우가 이러한 고리종에 속하는 동물들이 되겠네요. 생물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유전자 풀이 왜 변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굉장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잡한 내용,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내용들이 왕왕 나오네요. 생명과학 2 내용은 이제 요런 내용들 가지고 마지막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요. 다음 시간 내용은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제 이 생명과학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정리해야 되는 내용도 너무 많고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